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벤트적인 부분도 많고요. 자, 시장 상황 자체도 정도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안녕하신지요? 괜찮으십니까? 자, 반등이 나왔다면 저도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고민되시죠?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혜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힘내십시오. 시장이 빠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항상 즐거운 매매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빨간색이 불이 들어왔습니다. 1929.58포인트 나타내고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0.02%지만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투신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는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사리 포지션 잡기가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 자,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리 인하가 지금 방금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다는 거 방금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거니까.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삼성전자 오늘도 0.4%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 1.4%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신저가까지 내려갔던 현대차가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포스코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2.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신한지주가 지금 1.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삼성생명이 0.9%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이 또다시 2.4% 빠지는 모습이죠. 자,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섬유의복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섬유의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섬유의복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자, 중국인들이 요커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바로 향수 그리고 화장품이랍니다. 하지만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바로 의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류 관련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통신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죠. 통신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의류업종 나왔고요. 통신업종 같이 볼게요. 자, 지금 SK텔레콤이 2.6% 그리고 LG우플러스도 2% 그리고 KT가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통신업종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단통법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변하게 변했던 게 바로 통신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지만 현재는 거기에 대한 반발을 너무나 거세게 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단통법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상당히 있던 게 통신업종이 아닌가. 그 중에서 SK텔레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30만원까지 갔다 이제 26만원까지 상당히 쉽게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SK텔레콤 주가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꾸준히 팔고 있죠, 지금. 자, 기관은 꾸준히 사는 데 비해서 지금 외국인은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 주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면 현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정말 오랜만에 시세를 크게 냈던 게 바로 SK텔레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월봉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단통법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만 이런 부분이 좀 더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조금 해보겠고요. 추세는 여전히 상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한항공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대한항공이 몇 퍼센트 오르고 있죠? 오늘 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항공 관련주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런 뉴스, 바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드디어 오늘 나왔죠. 이런 뉴스 자체는 꾸준한 수익성 개선. 그러면 우리가 이 항공업종의 구조적인 부분을 본다면 저가 항공으로 인해서 여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매출 자체는 크게 늘 수가 없다. 하지만 마진,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3분기 실적, 그 4분기 실적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가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오늘 0.4%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0.8%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아까 전에 548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죠.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고, 수급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분명히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를 기회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포지션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 분위기. 자,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 움직임이 앞으로도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금리라는 부분 그만큼 중요하죠.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금리는 꼭 보셔야 되고, 외국인의 포지션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이 다시 한 번 더 2.3%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셀트리온 1.6%,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동서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오늘 게임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죠.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요즘 이 시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지금 약보합권의 모습, 서울 반도체가 1.9%, 그리고 메디톡스가 또다시 크게 오르면서 1.4%, 1.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G니시스 한번 같이 볼게요. KG니시스가 오늘 5.6%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한 개가 바로 자회사 엘로캡을 흡수합병했다는 뉴스였죠. 자, 그러면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 사업을 다변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장은 빠진다고 판단할까? 바로 지금 자체 KG니시스가 본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흡수합병을 한다? 기업의 가치 자체 전자결제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탄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게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다른 부분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좀 더 관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이오랜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자, 바이오랜드 바로 화장품에 대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대한 소매 판매 지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첫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죠. 그만큼 지금 화장품에 대한 열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식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바이오랜드의 주가 자체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1068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3.5전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067원, 1068원대 움직임인데, 자,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7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모습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오늘 1932포인트 마감 밴드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시는 분 빨리 전화 주십시오. 어떤 종목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선상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국의 김선윤 멘토이고요.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금리 인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수익률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아이스코 고려아연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상로 멘토님, 지금 현재 살펴봐 드리자면요. 네, 저는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AS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시죠. 자, AS 잠깐 먼저 해드리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자면 제 종목들 어제 고려, 아연 들어갔죠. 근데 크게 종목 상태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다시 잘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태 양호한 만큼 큰 걱정보다는 상승 분위기 보고, 삼성물산과 현대아이스코도 큰 걱정 없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종목 말씀드리고, 오늘 잠깐 조금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상담하기 전에 금리 인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상담 번호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1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금리 인하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2달 만에 또 강행을 했을까요? 자, 오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죠? 초이노믹스. 좀 실패 분위기죠? 약간 조금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작인 단계이긴 한데 시작부터 영 꼬여 있습니다. 힘을 받을 무언가가 필요해요. 결국 꺼내놓은 카드는 금리 인하란 카드이고, 또 하나 성장률이 4년 연속 4% 벽을 못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뭔가 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지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하지 않았나. 자, 하나 문제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을 하시거나 다 금융상품을 하시면 너무 재미는 이제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출은 좀 싸지나요? 네, 조금 싸지겠죠? 아주 눈곱만큼 대출 이자가 좀 내려가나요? 내려갈 겁니다.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0.5%나 두 달간에 내렸는데 대출이 내려갈까요?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어쨌든 간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현재 지수 포인트가 안 좋아서 밀리는 포인트에서 다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매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입장을 좀 유지하도록 하고, 이전에 왜 금리가 만약에 2번 인하한다, 0.5포인트 인하한다. 그러면 지수가 얼마까지 한다 얘기가 나왔습니까? 2200까지 간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증권사에서요. 그렇죠? 자, 지금은 뭐 얘기가 달라질까요? 못 가도 2000은 다시 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보다는요, 상승 쪽 분위기를 타보는 걸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당장 아니고 지수가 안정권에 들어서고 글로벌 지표들도 좋아진다면 그 포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이랑 종목이 있는데요.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부터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 SDI 매도해야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6648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먼저 이제 이상로 멘토님께 제가 한번 상담을,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삼성 SDI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 15만원이신 것 같아요. 꾸준히, 이 시청을 꾸준히 하시는 분 같고. 자, 삼성 SDI가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관망하는 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으세요. 자, 삼성그룹주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삼성 SDI라는 종목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시고 오늘 바닥권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월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 이격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인데, 자, 이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안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자, 과매도 구간에 일단 들어왔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12만원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 자체를 바닥에 대한 반등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관망하시고 나중에 12만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조금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기가레인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066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5가 나왔습니다. 자, 기가레인은 제가 조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조금 최근에 밀렸어요. 그렇죠? 10월 들어 잠깐 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달 참 안 좋았습니다. 참 올라갔어요.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잘 움직여줍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는 급락 이후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틀었다. 굉장히 좋아요. 수급적인 분위기도 잠깐 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양호한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잡아줍니다. 실적 포인트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업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폰데 실적 좋고 수급도 양호하다. 이건 쉽사리 꺾일 차트가 아니죠. 기관들 이때 매수한 물량 고스란히 물려 있는데 이거 손실 보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가 어떻게 가능하고 보유도 가능하다. 추가 매수도 가능 자리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좀 더 탈 수가 있으니까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즐겁게 종목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금통이 금리 인하도 했어요. 지수가 조금 다시 한번 내려가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금세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참아보는 전략,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0734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조절자 의견은 5입니다. 자, 포스코는요, 이상준 멘토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자,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빠지는 원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원인은요? 바로 앞서서 어느 정도는 큰 시세 자체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고, 뉴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포스코 관련해서 뭐 큰 뉴스는 없습니다. 맞죠? 호주에 대해서 광산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뉴스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지금은 극명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단에 보시면 기관과 지금 외국인의 손바뀜이 분명히 일어났던 차트였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죠? 바로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워낙 강세였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자, 포스코 및 철강 업종입니다. 그러면 워낙 약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을 때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바로 포스코 및 철강 업종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환율 자체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포스코에는 독이다, 약이다, 바로 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포스코에 대한 자리 자체를 우리가 잡기가 조금 힘들다는 상태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바로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포스코가 올랐을 때는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석 가격 하락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자리가 무조건 나타날 수 있다는 자리죠. 자, 환율 자체가 지금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하지만 워낙 강세 기조는 여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철강산 가격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은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격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요, 이 자리 29만 3천원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29만 3천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권역이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 1차적인 파동 자체가 올라오는 파동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런 포인트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만원대까지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입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예, 저기 알톤 스포츠요. 알톤 스포츠는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16,800원에 20%요. 16,800원 맞으세요? 예, 예. 자, 이거 혹시 9월 초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9월 1일 날요. 9월 1일 날? 예, 예. 와, 이때 사기도 힘든 자리인데? 예. 이 왜 사셨어요? 이때? 무슨 이유로? 가을 초래 경기가 있겠나 싶어가지고요. 바닥에서 사시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상토에서 사는 사람을 보기에는 더 어려운데. 네, 그렇죠. 자, 어머님. 네. 상한가 간 다음날 또 올라갈 것 같으셨어요? 이게 어머니 8월부터 해가지고 순식간에 2배 이상 갔는데 너무 네네. 욕심 내셨다, 그죠? 그래요. 욕심 너무 내셨어요. 예. 지금 계속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사실 이걸 지금은 매수할 수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두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 16,000원, 거의 17,000원인데, 예.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저는 확실하게 장담 못 드리겠어요. 아, 만약에, 예. 삼천리 자전거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네. 그죠? 예. 알톤 스포츠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혹시 TV 보고 계시죠? 예, 예. 삼천리 자전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크게 부담 없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네. 큰 부담 없이. 알톤 스포츠를 보자면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가려면, 어머니 지금 상태에서 몇 프로가 올라야 됩니까? 18,000원이 가려면. 지금 35% 빠졌어요. 그쵸. 35% 빠졌는데,
1,900원에서 만 얼마요? 8,000원이 가려면 17,000원이 가려면 예.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어머니 6,000원이 올라야 되죠 지금부터 예. 그렇죠?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이거? 50% 이상 올라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톤 스포츠가 50% 이상 올라야 돼요. 내년까지 가져가면 50% 이상 오를까요? 장담을 저 못 드리겠어요. 한숨 쉬시는데 그래도 이제 모멘텀은 일단 좋죠. 3분기 판매량 좋고 올해가 또 윤달이 껴가지고 가을이 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매출 확대는 분명히 좋아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호한데 너무 좀 욕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면요. 예.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그림은 좀 보이거든요. 그래도.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추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4,000원까지는 그래도 갈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좀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 급등한 것 쫓아가서 욕심 내셨고 좀 투기 예. 하셨고요. 그렇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는 조금 잘 배웠다 하시고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할 땐 따라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거 판단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SK텔레콤이요. 자, SK텔레콤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 이상남 멘토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예, 그럼 매수가 얼마신가요? 예 26만 9,500원이요. 아, 얼마 전에 어제 사신, 샀습니다. 어제 샀습니다. 아, 어제 사셨어요? 네. 뭐가 불안하세요? 아,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4만 원짜리. 아, 2.6%요? 예. 네. 일단 SK텔레콤은 어제 사셨던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제 사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제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예. 그 악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면 오늘 갑자기 또 불안해지셨어요? 아니, 많이 빠지니까요. 아, 많이 빠지니까요. 예. 자, 오늘 2.6% 정도 빠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단통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SK텔레콤이 지금 3분기 실적, 그 4분기 실적 발표라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자, 과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서로가 회원을 뺏고 뺏는 관계였습니다. 맞죠?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LTE 요금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1인당 아르푸라고 하는 바로 1인당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에요. 예. 자,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통신사에서 3G 요금제 아시죠? 예전에 무제한 요금제 있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자, 3G 요금제가 무제한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얘들이 또다시 LTE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를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사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순익 자체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통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그런 회원들을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네.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맞죠? 자, 네. 그런 관점 자체는 이미 시세 자체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가 잘못됐냐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 2% 정도 빠졌는데요. 그 예. 가격 권역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단통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자, 예.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단통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35만 원까지밖에 못 간다. 그 관점이에요. 어차피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 자체는 뭐 단계적인 하락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고 차트도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예. 그 정도를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세요. 어제 사셔서 지금 오늘 빠졌다 불안해 하시면 들고 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사실. 예. 좀 더 긴 시간을 가지시고 어차피 통신주가 빨리 움직이는 않잖아요, 맞죠? 예. 조금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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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매수할까요? 996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 SDS 상장이 맞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를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인데 제가 한 7만 1,000원대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은 매수하기에 정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7만 1,000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립니까? 상승을 기다립니다. 상승을 좀 하려는 그런 야금야금 상승하는 그런 자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에서요. 자,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직 잡히는 건 없고 최근의 수급도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기관들을 팔지 않고 계속 더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장이나 내일장에서 상승 그림이 나와주면서 수급 포인트가 좀 보인다면 그때는 참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릴 건데요. 대신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10월달 안으로는 매수를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SDS 상장 전까지.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시장 막 많이 흔들려도 또 많이 빠지지도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대신에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저는 의견이 이런데요. 이상대 멘토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내려왔죠. 자, 왜 68,000원짜리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 자체가 앞서 있던 이 자리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자체는 꾸준한 수급이 유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는 우리가 쫓아가기 힘든 자리였고 그러면 가격이 다시 한번 빠졌어요. 자, 68,0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쉽사리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삼성물산은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지 말자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매일련 매수할까요? 3839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다 의견은 이것도 엇갈리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매일력. 저 X견 드렸습니다. 사실 O를 드릴까도 고민을 했어요. 나쁘게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좋게 보는 종목인데, 최근에 여러분, 우유가 잘 안 팔려요. 우유 값이 너무 많이 올랐나? 사람들이 좀 사먹지는 않고, 뭐 조그만 그 200ml짜리 우유, 흰 우유 하나가 편의점 가면 요즘에 900원씩 합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큰 거는 3,000원씩 하죠. 그쵸? 그 플라스틱 통에 들은 이런 것들. 매일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유가, 전반적으로 우유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일력의 수급 포인트가 약간 좀 기관들의 매도를 돌아서는 그런 좀 느낌을 좀 잠깐 받았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약간 좀 꼬이는 듯한 느낌? 좀, 개선세를 좀 확인해보고 싶다. 나쁘진 않은 종목이지만 다시 조금은 상승 분위기를 탔을 때 그때 한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분위기에서도 한 번 더 상승을 주는 그림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와준다면 그 포인트를 노려보자. 그래서 저는 좀 한 템포 좀 쉬는 건 어떨까? 나쁘진 않지만 약간만 뒤에서 보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상남 멘토님께서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똑같은 의견인데 이제 그런 마지막 뭡니까? 이제 시가차이 조금 다른 것 뿐이고요. 지금 매일료비 우유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맞죠? 우유가 지금 1+1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너무 낙농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봤던 것은 그냥 중국 쪽에서의 이제 분유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멜라닌이라는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국내 분유가 상당히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인들 이런 요오커들이 과연 이런 실적 자체가 화장품에서만 끝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순환매가 조금 돌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방어적인 역할에 좀 치중하는 종목군들이 한번 그 상승 자체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바닥권 자체를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평선 자체가 다 저항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하단권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누가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까? 개인들이 지지를 할 수 있나요? 개인들이 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만져주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를 왜 이렇게 밑에서 만져주고 있을까? 그 관점으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를 좀 더 시세적인 부분으로 올릴 수 있는 탄력적인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단권에서 이런 식의 매집이 조금 더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중 조절 꼭 하시고요. 대신 조금만 좀 사셔보세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 매수할까요? 3900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의견은 둘 다 X입니다. 자, 대림산업은 제가 손절을 쳤죠? 그리고 더 밀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시 반등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또 상승을 주는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이거든요. 이번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인가? 나올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조정 받습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오늘이나 내일장 다시 어떻게 돌아서면서 빨간불 나오고 올라가 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장의 이런 흐름, 빠지는 흐름 썩 재미는 없어요. 아직 잡히는 부분은 없는데요. 확실하게 기관들은 일단은 바닥 인식에 대해서 상승을 조금 노려보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내일 반등을 주거나 오늘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참 좋겠지만 그 포인트가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X 의견 드릴게요. 오후장이나 내일장 이번 주 잘 보시고서 대응하시고 그 포인트가 보인다면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인디지털입니다. 매도할까요? 087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되셨다고 하는데요. 저들 다 의견은 O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인디지털 1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건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1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2년 그리고 더 들고 있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연락 주십시오. 짧게 치시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게 바로 주식의 장기 투자고 바로 주식의 정석입니다. 그 부분 꼭 명도하시고요. 자, 파인디지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들고 계셨을 건데요. 분명히 회사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상당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시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파인디지털, 파인드라이브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완성차 업체들마다 또 내비게이션 업체가 또다시 또 생겼어요. 경쟁력이 어떻게 되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블랙박스 시장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블랙박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 내비게이션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시장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래, 1년이 지나더라도 주가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맞죠? 그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포인트까지 어때요? 길게 보면 박스권 안에 그냥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때요? 꾸준히 그냥 박스권만 놓여있는 상태예요. 왜냐? 획기적인 뭔가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만 나온다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변화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아시겠죠, 어머니? 자, 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고점 자체가 8,900원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점 같은 경우 요 가격대 되겠죠. 자, 밑에는 6,900원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자리 자체에서 우리가 거래량적인 측면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어때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고점에서 거래량 나오고, 저점에 다시 한번 거래량 나오고, 계속적인 박스권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종목입니다.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한 이 박스권 뚫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요. 대안주로 좀 시장에 맞는 트렌드적인 종목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이분은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은 좋으신데 종목을 잘못 골랐을 뿐이에요.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서한입니다. 매수할까요? 742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둘이 왠지 엇갈렸습니다. 자, 서한은 이게 이상은 멘토님네 고향에 있는 건설회사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종목 자세히 합니다. 이게 대구에 있는 건설회사예요. 네, 건설회사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를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내고 난 기억이 있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이 좀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좀 주고 있어요. 네. 저도 분명히 이거를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바닥 포인트 상승을 줬던 이런 자리마다 포인트를 맞춰본다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맞아요. 추가적인 부분, 어떤 점을 제가 하나 더 보고 싶냐면, 언제쯤 보고 싶냐면 바로 최근인데, 기관들의 매도세, 은행 쪽의 매도세라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매도세가 좀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화되는 포인트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추세상의 흐름으로 보건데 나쁘진 않지만, 하나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관들이 더 이상은 안 사도 됩니다. 매도만 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면 돼요. 매도하지 않는 모습만 조금은 보여준다면 그때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또 치고 올라가 버리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도 꼭 사야 되는 그런 구간대를 잡아드릴게요. 치고 올라가면서 간다. 한 21,150원, 2,150원, 한 2,200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놓치시면 안 되죠. 왜요? 전 종목, 전 고점 뚫고 간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조금 잡고서 조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상도 멘토님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한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강연회를 강연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한을 종목을 추천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요. 왜 이런 종목을 주느냐 하셨는데, 결국에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급변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붐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분양률적인 측면을 우리가 또 따져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한이 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산 쪽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그리고 동대구역 쪽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서울에 야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야구장 어디 있습니까? 잠실에 있죠? 거기 땅값 비싸나요, 싼가요? 비싸죠. 자,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이 있는 곳은 상암동이죠. 상암동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맞죠? 그럼 대구에서도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는 곳은 경산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섰어요. 자, 땅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빠질까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방 건설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도 땅값이 오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구, 경북, 그리고 당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는 지금 거품이 좀 끼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동향 지표 자체가 건설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몇 퍼센트 늘었다? 70%가 느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완화 정책 자체가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실질적인 우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 고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분양률이 안 나타나고 실적이 안 좋았으면 절대로 이 가격권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자, 2011년도부터 꾸준히 박수권을 이루어져 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돌파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리량도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매집이 끝난 차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강력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이미 상승 추세대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현재부터는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겪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자, 7417님, 저도 대구인데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3위각기입니다. 매수할까요? 62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조자 의견은요, 5입니다. 자, 3위각기도 좀 봐드릴게요. 옛날에 뭐, 3위각기 같은 경우, 지분 효과, 네. 그때 한 얼마 벌었더라? 4천인가 5천인가 벌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이슈는 바로 이거죠. 중국 이슈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악기가 정말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자, 3위각기 최근의 흐름도 계속적인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회사예요. 정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있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물량을 확 집어줍니다. 투신, 금융투자 막 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놓치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얼마까지 갈까, 이거? 뭐 저는 그렇죠. 3위각기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3,500억입니다. 그때 지분 팔아가지고 돈 번 게 얼마입니까? 갈 길 멀다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성장성 있는 회사입니다. 자, 중국이 조금만 더 나라가 살만해지면 악기를 사겠죠. 보통 그렇죠. 보통 한 집에 한 악기 정도 쓰잖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 집도 그런데 3위각기 악기 있습니다. 3위각기가 아니면 다른 악기 보통은 있으시잖아요. 그게 중국 쪽에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매출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은 뭐 이전부터 뭐 2013년 초부터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짓자 그리면서 올라갈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정말 장투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그때 조금 바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